이제 뭐 소통의 시대라고 하는데 네.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은커녕 사실 꼴로 보기 싫을 때가 꽤나 있죠. 불통이죠. 그러니까 말 자체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박영실 마담님의 이야기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랑 결혼한 게 그렇게 후회되면 이혼해. 아, 저 표정이면 되게 무섭겠지. 이렇게 하셨었던 거. 누가 저런 말 했대요? 아, 저 말은 저희 남편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매력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 남편은 상당히 말을 유머러스하게 잘해요. 그리고 속에 담아두지 않고 시원하게 정말 할 말 다 하는 그런 매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환상의 시기인 그런 신혼을 벗어나면 아무래도 눈물의 고개 그러한 시기가 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은 쉽고 가정은 어렵다라는 얘기처럼 녹차 티백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티백 사건. 무슨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정말 말씀하시는 게 정말 박사틱하다. 있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톤이. 녹차 티백 사건이 어떻게 됐나요? 이 녹차를 좀 보면은 녹차 티백을 탈 때 실이 있잖아요. 네. 그 실을 그냥 물을 부으면 그게 녹차가 물에 담겨지니까 제가 컵 손잡이에다가 그 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실을 감아서 하죠. 한 번 돌려서 남편한테 줬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티백 제거하려면 힘들다고 이렇게 감지 말고 그냥 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당신 기억 안 나? 당신 멍청이야? 이러는 거예요. 멋져요. 그래서 기분이 좀 제가 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침묵을 했죠. 속으로는 좀 꿍꿍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인가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유튜브 좀 시작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딱 듣더니 요즘에 유튜브를 아주 개나 소나 다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말투가 남편분의 말투도 그렇진 않죠? 네, 남편은 아주 않죠? 업해서 얘기를 해요. 약간 해보세요. 내가 남편 대신해 줄게요. 해보세요. 좀 하려고 그래. 나 유튜브 하려고 그래. 지금은 개나 소나 다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기분이 좀 상했죠. 그래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고 꾹 참고 침묵을 좀 했어요. 왜 자꾸 무섭다. 네,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집에서 문턱에 걸려서 대자로 넘어진 적이 있어요. 안 그러실 분 같은데. 근데 남편이 그걸 보고 깔깔깔깔대고 웃더니 아이고 멍청하긴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거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교육학 박사님 집에서 그런 말씀 들으세요? 저희 남편이 약간 그렇게 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남편이 나 같은 놈을 만난 거지. 그냥 어투가 그러실 거야. 그렇지, 어투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마주치기가 싫어서 제가 그냥 안 마주치고 있다가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보냈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걸 후회하게 만들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퇴근했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단문자도 안 보내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일주일 동안 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냉전 상태가 됐던 거예요. 누가 했는데? 그런데 일주일 후에 문자가 왔어요. 일주일 뒤에. 그렇게 결혼한 게 후회될 것 같거든. 이혼하든가.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네 맘대로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깔아야 돼.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심장이 막 콩닥콩닥 세다. 거리더라고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가출을 했어요. 대화와 소통의 대가가 가출을. 아유, 마지막엔 가출인가봐요. 가출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간 것보다 남편을 내보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 들어왔더니 남편이 저를 딱 보더니 여기 앉아봐. 얘기 좀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앉았죠. 그러면서 남편이 도대체 어떤 점이 너한테 그렇게 결혼을 후회하게 만들었는지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당신이 저한테 멍청이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가지가지라고 얘기한 거, 개나 소나라는 거, 이런 말 자체가 나는 너무 자존감이 무너져 내린다. 그치.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혼 전에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연애할 때 남편한테 운전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깜빡이를 잘 못해요. 오른쪽 깜빡이를 꼭 왼쪽으로 하고 왼쪽을 오른쪽으로 하니까 남편이 너무 머리가 새니? 이러면서 깜빡 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새가 더 똑똑하고. 너무 화가 나서 한바탕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싫다 얘기했어요. 다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하기를 그래? 그게 그렇게 싫었어? 아니 내가 농담으로 한 거지. 생각해봐. 당신이 멍청이면 내가 멍청이라고 하겠어?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웃기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걸 싫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신은 않아,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난 그게 너무 속이 상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가슴에 묻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싫었어? 그렇게 싫으면 내가 안 할게. 안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며칠 후 지나서 제가 또 SUV를 제가 USB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새라는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아차 싶었는지 당신 차 USB야? 이렇게. 저는 이상하게 SUV가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 USB라고 예. 그 생각을 하는데 말은 안 나와요. 하다가 남편이 좀 자기도 좀 그랬는지 나 새라고 안 했다 하면서 그 싸이에 나 완전히 새됐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흥얼흥얼하는데 음정도 틀리고 그 노력하는 모습이 약간 좀 짠하기도 하고 짠해요? 약간 좀 노력하는 모습이 약간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다가도 약간 풀어져서 이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런데 살아가면서 본인의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항상 하는 얘기가 표현해야 알지. 내가 신이야? 난 몰라. 말 안 하면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는, 그래서 이 부부간의 소통은 무조건 침묵으로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좀 얘기를 해서 표현을 해서 소통하는 것이 잘 사는 지혜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박영실 박사님 댁은 정말 교양 있게 안 웃겨 이렇게 얘기했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웃겨! 그게 뭐가 웃겨! 맞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아니, 근데 이게 말씀하시면. 남편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려보면 남편은 진짜 농담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또 넘어졌는데 어휴 멍청이 진짜 이랬겠어요? 멍청이 이랬겠지. 아니 근데 가지가지 있잖아. 가지가지 아니 한다. 그러니까 아니 가지가지 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예요. 톤에 따라 되게 다른데 그거 진짜 남자는 농담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박준현 씨 이런 전적으로 다 박영실 박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네? 그러면 남편분은 착한 분이고 지금 우리 나쁜 박영실 사람이네? 마담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유머 거예요? 감각도 요만한 감각도 없는 쪼잔한 사람이고? 이해도가 작다는 거야 지금?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도 연애 기간이라는 게 있을 근데 거 아니에요. 새해가 있었잖아. 근데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그렇게 그때 새 들었을 때 그렇게 어땠어? 새도 들었고 멍청이도 들었고 무슨 동물원 농장처럼 다 들었을 텐데 괜찮았어요? 그땐 사랑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사랑을 하니까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너무나 이 평온하게 똑같은 톤으로 하니까 남편도 돌을 하나 던지고 싶은 거죠. 고요한 연무새. 아니 대화를 하더라도 뭔가 이 업앤다운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 스테이블 하니까 너무 평온하니까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 남자지만 난 박영실 마담님이. 마담님보다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아. 왜? 그
명청이 뭐 막 이렇게 가지가지 한다는 잘 안 하는 개나 소나 아니 뭔가 개나 소나는 그냥 그런 것들이 가지가지 한다도 이제 진짜. 물론 너무 친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이지만 안 하지. 나는 근데- 남편이 나쁜 남자편 사람이구나. 아니야, 예. 이게요. 남편이랑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그 말을 정리하는 거 좋아요. 집안이 아니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는 부부싸움을 하면 지금 박영실 마담님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말을 안 하고 좀 참는 편이었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싸워서 말꼬리를 확 붙이는 아니면 무조건 침묵? 침묵 많이 하는 것 같아. 어? 오히려? 오히려 신혼들은 좀 왜냐면 파닥파닥 안 그냥 하고. 그렇게 알콩달콩하는 거 그거 말고 싸움의 자체가 침묵을 많이 하게 되고 웬만큼 이 싸움을 안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성격이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A형이거든요. 약간 A형이신 것 같은데. 저는 O형이에요. O형인데 왜 그러지? 이상하네. 정수 말이 좀 수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A형들은 네. 막 싸우잖아요. 웬만큼은 안 맞추려고. 저도 신혼 때 막 싸우는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어느 쪽이 대화? 우리 아내가 A형인데 저는 O형이니까 빨리 풀고 싶은데 꼭 A형들은 들어눕는다 침대에. 내가 안, 그건 잘안 누워요. 들어놓고 저안 피곤할 때 누운다고. 들어눕는다. 근데 이상하게 세월이 흘리니까 싸웠어. 내 방에 내가 들어놓어. 내가 이렇게 들어눕고 있으면 꼭 아내가 와. 와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여기 딱 걸쳐가지고 남자가 아유 소갈데기 없이 진짜 아유 잘한다 아주 여자가 말이야 미안하다고 그러면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바뀌었어. 바뀐 거야 이게. 진짜 바뀌었어. 좀 바뀌었어요. 잘한다 그래 잘해 알았어. 밥을 먹든지 말든지 차려놨으니까 알았어 해. 그 딱 나가. 그럼 내가 딱 나가잖아. 그 나는 벌써 다 풀린 건데 그냥 대화하기 싫은 거야. 다 풀렸는데 그래서 딱 나가길래 딱 나가길 바라는 거야. 와이프가 있잖아. 문막 콩 잡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있잖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줄 알아, 이게? 나는 거야. 손바닥 안에 있어. 너무 무서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진짜 못 볼 거 잔인한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들은 어린이들 똑똑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진짜 잔인하게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부부인데 부부인데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 이게 부부 맞아? 할 정도로 진짜 하나는 병원에 가 있고 뭐 하나는 뭐 이렇게 막 그걸 나는 그런 것만 보다가 뒤에 진짜 부부싸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이러니까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신동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데요? 싸움을 하면 사건 말고 팍 하고 본인 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침묵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팍 하고 붙는 편이세요? 저기 그 싸울 시간도 없고 솔직히 왜 또 갑자기 왜 본인 왜 얘기만 하려고 거짓말 하면 그거를. 이렇게 되냐? 그리고 솔직히 해서 우리가 총을 차고 있잖아. 총을 차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최대한 조심을 많이 해요. 총을 쏠까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이 모르잖아. 우발적인 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들어가서 아니 왜 어떻게 싸우길래 그 정도예요? 아니 일단은 총을 차고 항상 집을 들락날락거리니까 또 저도 총을 차고 들어가면 잘 안 덤비긴 안 덤벼. 총을 차고 있으면은 말을 좀 조심하는 거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박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이 남편이 순박한 거야. 순박하는데 심심한 거야. 이번에 원리원 씨대로 막 이렇게 나가는데 자기는 남자니까 장난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장난을 좀 친 것뿐인데 이분은 그게 이제 기분이 좀 나빴던 건데 그 부분이 좀 내가 볼 때는 박영실 씨가 앞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박영실 씨가? 남편의 장난을 맞춰줘야지. 받아줘라. 남편 장난을 같이 해야지. 범인은 박영실 박사였군요. 아니 범인이 아니고 박영실 씨. 아니 근데 다른 분들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일사천리인데 왜 본인 이야기만 물어보면 갑자기 이걸 들고 와서 조심했다 정도. 사실 예. 무서워요. 아내분께서 내가 무섭다고. 그래서 총 차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부부싸움 하면 좀 이경실 마담님은 너무 잘 웃어가지고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밤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 만나면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 술도 저도 먹지 말라는 아닌데 좀 자제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떤 날은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요. 네, 그러니까 말로 하게 되면은 사람이
말하다 보면 강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것 조그맣게 시작했던 것도 크게 벌어지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 저희 남편은 일단 그날은 긴장을 해요. 그날은 일찍 들어오고 또 나는 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고민을 하고 몇 번을 읽어보고 여기서 조금 어떤 말이 조금 기분 상할 수 있나 해가지고 다시 고치고 막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저희 남편의 대답은 참 간결해요. 네, 알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늘 똑같아요, 말이.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어쨌든 제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냥.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내 말 안 하고 지내봤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아니 싸워서라기 아니라 우리 남편은 워낙 예전에 진짜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과묵한 줄 알고 결혼했다가 이번에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인데 갑자기 말이 터져가지고 근데 방언이 터졌고. 네. 근데 부도가 나서 좀 헷갈린 물에 막 이제 떠돌아다 자기 딴에 일을 수습한다고 떠돌아다녔는데 한 닷새인가 엿새 정도 아무 연락이 안 올 때고 그때는 휴대폰이 이렇게 대중화되지가 않을 때였는데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 제 남편이. 근데 제가 자리 없어 제 후배가 받은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제 자리 번호는 저만 쓰는 줄 알았나 봐요. 낸데 네? 제 후배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뭐 내가 지금 절에 있다 이랬어요. 얘는 대부분은 취재원이나 무슨 문화부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남자가 난데 나는 지금 절에 있다 그랬더니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아니, 첫 번째 어떻게 지 마누라 목소리도 못 알아들을까. 당연히 받을 거라고.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래서 얘 유선장 비었대.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한 나흘 뒤에 들어간다고 전해 주이소. 그러고 끊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자리 왔더니 제 후배가 그러니까 너무 이해할 수 없다는 묘한 눈빛으로 보더니 선배 방금 저 남편분께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 그랬더니 그동안 안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쩌 이렇게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제가 사고 나면 연락 오겠지. 그랬더니 얘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이 없어서 그 과정 나중에 정말 한참 말이 한 달 정도 말을 안 하다 보면 이 말 없던 간격을 줄이는데도 시간이 요해요. 근데 있었던 거니까. 제 후배 변호사나 누가 얘기 들어보면 이혼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부부들은 산다는 거예요.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아하게 와가지고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서로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조정을 해줘도 결국 안 한대요. 저 남이지. 이혼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왜요? 말이 없어? 왜냐면 침묵을 해요. 아니 근데 그 전에도 말이 많진 않았었잖아요. 싸움이 있긴 했어요. 많이 많았지 그전에. 많이 많았지. 그리고 A4 용지 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싸우는 대화를 시도했지. 근데 요즘은 이경재 씨가 네, 제가 근데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요새는 제가 침묵을 시켜요. 무서워요. 아내와 침묵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는 절대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밖에 나가서는 다 자랑해요. 내 귀에 안 들리잖아. 난 내가 들어야 되거든. 내 앞에서. 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걸 원해. 밖에선 욕을 할지언정. 알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내와 내가 여태까지 만났으면 100가지를 잘못하면 70가지는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30가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난 내가 잘못한 거 늘 인정을 하거든. 아내는 2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잘못을. 대화가 없네. 다 그래? 다 그래? 아니야. 아니라고 난 얼마나 인정하는데. 저는 침묵이 좋아요. 이혼 직전이야?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창호 씨의 침묵 아니면 아내의 침묵? 아내가 좀 침묵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요. 이렇게 기분이 좀 센치해지고 딱 운전하면서 비까지 오면 비를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래 좀 되도록이면 와이프가 좀 오래 침묵을 지켜주면 이 기분이 좀 오래 갈 텐데. 그러니까 아내가 오래 지켜줬다는 얘기는 아내가 실수한 거 싸워도 아내가 좀 잘못한 거죠. 그쵸. 맞아. 그렇게 되는 내가 거야. 잘못했을 경우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조금 아내가 잘못했을 때 침묵이 오래 가면 나도 좀 센치해지면서. 그치, 남자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제발 깨터. 그렇지. 맞아. 너무 그 비련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나 이렇게 슬프게 살지. 남자들 그래. 천상 배우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아내 그 깨톡 소리가 있어요. 똑같이 똥. 제발 그거 안 왔으면 딱 저기 술 좀 마신대. 꼭 술 마시기 전에 아무 말들 딱 보면 여보 미안해 사랑해. 에이씨. 에이, 다 들어먹어. 이게 맞아요. 이 침묵.
나도 우리 아내가 잘못해가지고 침묵을 한 달 정도 지킨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이 침묵할 때 좋은 거야. 늘 내가 좋았다가 이제 내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침묵하는 이 시간이. 근데 아내는 미안하잖아. 아내는 미안해서. 안 미안해. 아니야. 우리 아내는 미안해하는데 말을 안 해. 미안하다는 얘기. 왜 고집이 세니까. 그런데 확실히 반찬이 틀려. 미안하니까 확실히 반찬도 맛있는 거 하고 더 좋게 하고 늘 돌솥밥에다 해놓고 그리고 또 있잖아. 시커 먹고 말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영림 씨는 그렇게 맛있게 해주는 반찬을 먹고 시커 먹고 나서 맛있다 어쨌다 이런 말도 안 나는 하는 그냥 거야? 해줬으니까 무조건 난 먹지 그냥.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뿌듯한 거야. 우리 아내도 없고 그냥 혼자 먹고 막 딱 진짜 놓고. 가지가지한 아, 지금 진짜 남자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침묵을 할 때는요, 그거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겼다. 통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내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굉장히 외로워요. 외롭다 보면 이제 친구가 옆에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 사건이 아니고 친구들 그 사이에 가면은 좋은 애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또 한두 명이 껴 있어요. 좀 그러다 보면 아내가 어느 순간에 그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돼 있지. 아니 알코올에 이제 의존하는 거야. 아니 극단적인 게 아니고 내 얘기 잘 들어야지. 아니 나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순간에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돼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어. 그냥 남자들은 그걸 몰라. 눈치를 못 채. 왜? 남편 출근하면 먹으니까. 집에 오면 깨 있잖아. 그걸 몰라 남편들은. 아내가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를. 동치미지 이거 사건 이수지 아니 나는 내가 아는 거를 알려줬으면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한테 이제 어떨 때 이제 막 정말 저도 막 뭐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나면은 하루 왼종일 막 이렇게 조금만 좀 지났다가 좀 지나면 또 눈 마주치면 또 뭐라고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자들이. 막 그러다 보면은 남편이 생각하더라도 좀 오늘 좀 길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 늘 이렇게 대답, 예, 잘못했습니다. 예, 이러다가 내가 말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은 이제 그만하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지금 딱 그만하려고 그랬어. 이러면 너무 좋겠어. 아니 그 위트가 있고 재미가 있어. 나도 이러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저희 남편이 어이없어서 웃어요. 막 이제 웃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요즘은 또 조금 이제 변한 게 그것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뭐 이렇게 잘못했다, 뭐 자기가 잘못한 걸 있다 하면은 잘못했어? 확실히 잘못했어? 그럼 잘못했다 그러면은 잘못한 만큼 나한테 보상을 해. 이제 그래요. 내가 그러면은 얼마면 돼? 그러면 그 얼마면 돼가 이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얼마 줘 이랬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지금은 지갑 좀 먼저 보여줘봐.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저는 남편 지갑을 꺼내면 내가 채워줘야 돼요. 그 싸우기는 진짜 그런 기분 나쁜 게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이제 상처 주는 말보다 난 침묵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화를 인간은 누구나 이 잠재돼 있는 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얘랑 나랑 이제 끝날 것도 아니잖아. 싸워서 그러니까 이혼하고 안 살 것도 아니니까. 맞아. 맞아. 근데 굳이 이거를 해서 인간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들으면 남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맞아. 다시 어떻게 화해를 하고 뭐 뽀뽀를 하고 막 안 지워져, 뭘 안 지워져. 사주고 막 이렇게 하든 남아있어. 맞아. 계속. 나한테 그 말했어. 그러니까 그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저 아까 충격받은 게 나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상처 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이 문자를 받으면 나도 그럼 이혼하자.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상대적이에요. 후회하게 더 이상 저는 그게 신기한 거지. 여태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했으니까 그만 일에 후회를 했다는 거는 살만했던 거지. 그러네요. 그런 잠깐 후회했던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만 살짝 할게도 막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트럭이 지나가도 하지 마. 반성스러운 게 반성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가지고도 이렇게 상처를 입는데 우리 특히 형사들은 이 말투가
남들이 그럴 때 짜증이 나요. 집에 가서도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넘겨짓고 막 그런 거. 뭐라고 하면은 뭐 이 사람아! 뭐 이 사람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범인들 같다듯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내들이 형사 부인들이 남편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겠다.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오늘 반찬은 김치찌개예요. 근데 뭐 이 사람아! 아니 그리고 출근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 나갔는데 머리카락 묻어서 떨어지는데 누구야? 아니 한표 원장님께서는 싸움이 잘 안 되는 편이죠? 싸울 일이 없죠. 안 하죠? 그럴 것 같아. 싸울 일이 없어요. 참는 게 목소리 톤이 항상 똑같으셔. 아니요, 이거 쟤는 집사람한테 화가 나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싸움을 걸 일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는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 말을 해요. 그건 자기가 서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객관적으로 잘못해서 뭐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서운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들어주면 돼요. 형 감정이 없잖아. 저는 서운한 게 없으니까. 근데 부인이 서운한 걸 뿐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는 게 부인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미친다. 본인이 화가 나서 화를 내면 들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자들은 저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아니지. 되게 많이 틀려요. 공감을 안 안 해요. 하지. 이거 아니세요? 공감력이 없어요. 공감할 일이라야 공감을 하죠. AI랑 얘기. 아니 나 되게 말도 안 되지만 방금 박영실 박사님하고 한민병 원장님하고 만약에 결혼하면 진짜 그냥 서로 만족하면서 살 것 같아. 아니야. 오히려 제가 똑같으면 싫어해. 자, 보세요. 우리가 소통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박용실 마담님이 했던 얘기의 뭐첫 번째가 뭐였냐면 멍청이라는 얘기 한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와이프가 나한테 이 멍청한 놈아 그러면 그때 내가 좀 멍청한 짓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 네. 그다음에 유튜브 개나 소나 한다. 아무나 한다는 뜻이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개나 소라라고 취급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걸로 들리지 그 말을 나를 개, 나를 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개나 소나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가지가지 한다고. 가지가지 한다는 얘기는 실수를 여러 가지를 하는구나라고 들리지 얘를 내가 나를 아니 얘가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는 소리를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리학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심리학에서 나올 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면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귀로 듣고 뇌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랑 대화하는 거예요.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인지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가지가지 한다 그럴 때 그 느낌이 집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나랑 살지 않겠다는 게 살겠다는 전제가 있다면 나를 욕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표현의 한 형식인데 가지가지 하네. 맞아, 가지가지 했어. 이 정도의 개념이지 제가 나를 막 욕하는구나라고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한표 원장님과 정반대인 게 우리가 왜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얘기를 해요. 개떡같이 하면 개떡같이 알아들어요. 자기가 말한 단어를 책임질 줄 알아요. 멍청한 놈아, 멍청한 놈아라는 말의 배경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어려운 뭐 우리 막 조상이 왔는데 그분한테 여러 가지 했다고 가지가지 하시네요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부부 사이에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조심할 사이면 부부 사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요? 그냥 한번 나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깨져야 될 부부 사이라는 거야.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완전 달라. 원장님 말씀 주신 거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 부부간에는요. 부부간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민감한 특히 이 말을 하면 내가 파르르 떠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르르 떠는 단어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뭐 가지가지 그리고 멍청이 개나 소나 끼리끼리는 좋아요. 끼리끼리야. 자기만의 언어가 있는데 부부라면 상대가 발끈하는 언어는 다른 일반 사람이 별스럽지 않게 생각해도 그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부부인 거죠. 특히나 내가 너무나 파르르 떠는 그 말만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했을 때 그 깊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저는 신혼 초에 잠을 자다가도 너무 침묵을 했기 때문에 경기를 일으켰다고요.
그 경기를 일으키면서 아 내가 이렇게 침묵하면 내가 속병을 앓겠구나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 숨통이 튀었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가끔 하는 말이 저를 발끈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 이렇게 건드리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단어가 있다고 그거는 피해줘야죠. 나는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부면 결혼해서 살고 아이를 갖고 평생을 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설사 상대방이 그렇게 그냥 의도하지 않게 건드리는 말을 했어도 그냥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을 아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한 거는 저런 뜻이 아니니 그냥 묻어두자 의사표시 한 번만 하면 돼. 그 말 다시 하지 마. 근데 그걸 그러니까. 못 고치니까 그런 거 아니 왜 아니에요? 고쳐요. 같이 살겠다는 생각을 왜 안 고쳐. 그 뒤 안 하죠. 아니요 해요. 안 살겠다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아.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